세무사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5월달이 돼서 종합소득세 할 텐데 아, 너무 싫어요. 우리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누가 내는지. 그러니까 맞아요. 누가 내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내야 되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결정이 와요. 너 이 정도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어 라면서 그 시점에서 고지가 오게 되어진다면 그 고지 금액은 내가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과 플러스 뭐가 붙냐?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근로소득자들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터지는 게 바로 이 근로소득자들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터져요. 7월 달까지 다녔어요. 네. 그리고 한 10월 달에 다른 곳에 이직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경우 원래는 종합소득 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10월 달에 새로운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네. 거기에 쭉 다니면 네. 거기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하지 않나요?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데 네. 이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이때 10월에서 12월 달에 받은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월서부터 7월 달까지 받은 요 소득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실무는 어떻게 되냐면요. 회사가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요청하지 않고 근로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무상은 받기 어렵죠. 퇴직했는데 서로 안 좋은 사이로 그렇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전 회사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나 그치. 옛날에 다녔던 그거 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은 10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일단 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이전 회사에 다녔던 소득과 현재 다니고 있는 소득과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원칙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무상 말씀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소득이 많으시는 분들이 있죠. 소득이 억 단위로 벌으시는 분들은 이거 신고해야 돼요.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거의 의사들은 페이닥터 이런 사람들은 그래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거의 무조건 해야 돼요. 중간에 이직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고 한 가지의 경우가 예외가 또 있어요.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자로 있어서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A 회사에서 근로소득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B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 같은 경우에서는 A라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2월 달에 했을 거고요. B라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을 거예요.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이거를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자들. 해당되시는 분들이 본인이 그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카톡으로 오기는 해요. 국세청에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안 보세요. 이거 안 보시는데 사실상 이 카톡 내용들을 꼭 보시길 권장드리고 안 온 경우 있으면 홈택스 들어가시면요. 그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도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홈택스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끔 또 이제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것들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3.3%를 떼고 주는 데가 있고 네. 8.8%를 떼고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진짜 쭈삣쭈삣합니다. 너무 질문이 너무 좋아서. 세금 떼고 받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고소득에 되어지는 거지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다 합치면은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3.3의 세율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은 10만 원 받았을 때 3.3이지만 1년 보니까요 한 8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24%로 딱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고 먼저 뗀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걸 빼줘요. 그러니까 3.3 소득 그 세금을 떼고 받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은 3.3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다. 근데 그에 대한 기준 금액이 얼마냐? 7,500만 원 이하이면은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단언하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시는 게 세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안 하셔도 돼요.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저한테 상담에 오셨던 분인데 근로소득 5천만 원 있으셨고 밤에 요즘에 뭘 하시냐면 대리운전.
대리운전 소득으로 4천만 원이 발생하셨대요. 되게 많이 진짜 열심히 사신 거죠. 오, 진짜. 진짜 열심히 사신 거예요. 이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하셔야 될까요? 일단 분위기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해야 돼요. 맞췄다. 대리기사인 분들이 대부분 일용 근로자가 아니고 요즘에는 3.3 소득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무조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다? 종합소득 신고 하셔야 돼요. 아, 근로소득 외에? 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우린 무조건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돈 내는 일만 계속.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내가 주식에 대해서 돈을 좀 벌었어. 매매 차익이 생겨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서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되었다.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 대부분. 없어요.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되어지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포함이 안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전 그때그때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그때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은 일반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주주만 있어요. 대주주만. 그런데 해외 주식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식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타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타 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납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듣다 보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 배당을 좀 많이 해주지 않아요. 그 배당에 대해서는 또 배당 소득세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주식에 관련해서 소득이 발생되어지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매매 차익이에요. 그리고 보유했었을 때 우리가 받아지는 게 배당 소득이에요. 이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더불어서 우리는 금융 소득이라고 해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은 초과가 2천만 원 초과가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죠.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되려면 되게 행복한.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고액 자산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 26년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식에 관해서 주시해야 될 건 뭐?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을 양도나 이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생각보다 세금 많이 나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경험에 의해서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부동산보다도 그 장치가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근데 생각보다 세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니까 주의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종합소득세에 관련되어지는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해가 넘어가면 넘어가서 저도 깜짝 놀란 게 국세청 시스템이 되게 발전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청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주위에 있는 세무사분들께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 거를 전 추천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주위에 있는 다른 세무사님들이요. 우리 진성사님이랑 연락하면 되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놓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세금, 그게 바로 가산세이죠. 가산세까지 납부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재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